독이 들어있을까봐 무서워서 마음 편하게 밥도 못 먹으니 못 살겠구나. 그런 거 없어? 독을 해독해주는 신비의 돌이나 유니콘의 뿔 같은 거 말이야. 여기 있습니다, 여왕폐하. 응? 진짜 있었어?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유럽의 왕들은 독을 감별하거나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상식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당시 유럽 각국에 머니플렉스 좀 한다는 왕들은 모두 이걸 가지고 있었답니다. 바로 유니콘의 뿔이죠. 하인들은 왕이 식사를 하기 전에 수저나 포크, 냅킨 등에 입을 맞추고는 식기와 음식 위에 유니콘의 뿔을 흔들어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니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음식이나 식기에 독이 묻어있다면 거기에 유니콘의 뿔을 가져다 대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고 색이 변하며 떨린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네치아의 총독들은 유니콘의 뿔이 독 감지기 역할뿐만이 아니라 독을 아예 없애준다고 믿고는 궁전의 우물 안에 유니콘의 뿔을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15세기 말의 스페인 종교재판소장인 토마스 데 토르케마다는 이단자들이 포도주에 독을 넣었을까봐 걱정돼 그가 이단자들을 잡으러 여행 갈 때 유니콘의 뿔을 챙겨 의심이 드는 순간마다 여행 가방에서 유니콘의 뿔을 꺼냈다고 하죠. 유니콘의 뿔은 아주 희귀한 레어 아이템이었습니다. 돈 많은 유럽의 왕들은 멀리 북극권까지 다녀온 여행자들이 아주 가끔씩 구해오는 유니콘의 뿔을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독사를 시도할지 모를 일이니까 어디서든 독을 감별할 수 있도록 왕관, 폴, 칼자루, 칼집, 반지, 컵 등 왕이 사용하는 온갖 물건들을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왕들은 식사를 할 때나 외부 행사에 행차할 때마다 몸에 지니고 있던 유니콘의 뿔로 만든 물건들을 독이 묻어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곳 위에 흔들어댔습니다. 얼마나 희귀했던지 유니콘의 뿔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무려 11배나 높은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뿔의 가격은 약 1만 파운드였는데 그 금액이면 웬만한 성 하나를 살 수 있었다고 하죠. 거액의 값을 주고 구매한 유니콘의 뿔로 만든 컵에 음료를 따라 마실 때마다 여왕은 안심했습니다. 당시 유니콘의 뿔에 독이 닿으면 부서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녀가 죽을 때까지도 유니콘의 뿔로 만든 컵은 멀쩡했기 때문이죠. 코펜하겐의 로센보르 궁전에 가면 유니콘의 뿔로 만든 왕자를 볼 수 있어요. 1671년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5세가 특별 주문에 만든 것인데 유니콘의 뿔의 해독 효능을 맹신했던 그는 왕좌에 앉아서 아무런 염려 없이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전설에 따르면 유니콘은 검술의 고수에 필적할 만큼 뿔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코끼리 3마리를 뿔에 꽂은 채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괴력의 생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녀석을 희생 없이 잡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니콘은 매우 사납고 절대 길들일 수 없는 난폭한 짐승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젊고 아름다운 수처녀이죠. 유니콘은 젊은 처녀 앞에서만은 얌전해지며 처녀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잠드는 버릇이 있어 중세 사람들은 수처녀를 미끼 삼아 녀석들이 잠이 들면 몰래 다가가 뿔을 얻었다고 전해지죠. 이런 전설은 중세를 거치며 실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유니콘의 뿔은 정결함과 청순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동정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던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게 되었고 독을 치유하는 뿔의 효능 때문에 유니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예수의 힘을 가리킨다고 하여 중세 군주들 사이에서 유니콘의 뿔은 더욱 핫한 인기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유니콘의 뿔의 비밀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이 뿔의 주인은 전설의 동물인 유니콘이 아니라 북극에 사는 희귀동물인 일각고래라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마에서 자라난 뿔이 아니라 윗입술을 뚫고 나오는 고래의 송곳니를 말합니다. 기다랗고 나선형의 모양으로 자라는 특징 때문에 중세 사람들은 고래의 엄니를 유니콘의 뿔로 착각했던 것이죠.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5세의 유니콘의 뿔로 만든 왕자도 진짜 유니콘을 잡아 만든 것이 아니라 덴마크의 무역상들과 해군이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대량의 일각고래 시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안 5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1670년에 영국 왕립협회가 유니콘의 뿔로 만든 잔을 조사한 결과 해독 효과가 전혀 없다고 발표하는 등 이때쯤엔 유니콘의 뿔의 정체가 많이 알려진 상태여서 주변 나라들의 군주들은 이 왕자를 크게 부러워하진 않았어요. 최대 3m에서 5m까지 자라며 대부분의 수컷과 15%의 암컷에게서 자라나는 송곳니의 용도는 아직까지는 규명이 덜 된 연구 대상인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일각고래의 뿔이 풍조나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 사슴의 거대한 뿔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소유자에게 생존에서 핸디캡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짝짓기를 할 때 암컷의 선택을 받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론을 핸디캡 원리라고 합니다. 동물학자 자비에 따르면
암컷들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생존력이 뛰어난 수컷들을 선별해야만 하는데 겉으로는 거추장스러운 이런 특징들이 수컷이 생존에 강한 유전자를 지닌 개체라는 성적 매력을 암컷에게 선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작새의 경우 나는 길고 거치적거리는 꼬리를 가졌지만 이런 꼬리를 달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살아남을 정도로 강하고 남성적인 수컷이다 라는 것이죠. 매우 추운 북극의 깊은 바다에서만 서식하며 3년에 한 번씩만 번식하는 일각고래의 특징 때문에 연구가 빨리 진행되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실제 생존에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일각고래의 엄니가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사냥도구 역할을 하거나 수컷끼리 영역 다툼을 할 때 무기로 사용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엄니에는 1000만 개가 넘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 바다 깊숙이 잠수하는 일각고래가 음파를 탐지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신비한 동물의 엄니는 장수하거나 건강을 좋게 해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일각고래들이 불법적으로 사냥당하며 이들은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당시에는 유니콘의 뿔이 금보다 비쌌기 때문에 웬만한 귀족들은 전 재산 털어 구매하지 않는 한은 구하기 어려웠어요. 귀족들에게 그나마 저렴한 독 감지기 겸 해독제로 쓰이던 것이 보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해독용 보석은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보석이 박힌 반지를 음식 위에 흔들거나 보석을 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넣기도 하고 컵에다가 에메랄드를 넣어놨다가 입안에서 에메랄드를 굴리며 음료를 마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독이 없어진다고 믿었죠. 왕이 연회를 열 때면 새 음식과 포도주가 나올 때마다 왕은 유니콘의 뿔로 만든 물건을 음식 위에 흔들었고 귀족들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 대어 표면에 물방울을 맺히는지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제국 최초의 황제이자 폭군으로 유명했던 이반 4세는 어릴 때부터 암살 위협에 시달렸던 탓에 유니콘의 뿔로 모자라 거기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까지 박아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 왕들은 생물의 몸에서 나온 딱딱하게 뭉친 덩어리도 해독제로 사용했습니다. 담석, 무기질 덩어리, 헤어볼 등의 결석에도 해독 기능이 있다고 믿어서 이런 것들로 반지를 만들어 음식 위에서 흔들거나 갈아서 음료에 타 마셨다고 해요. 모르고 보면 귀한 약재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유니콘의 뿔 말고도 중세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의 보석상들이 유럽의 왕들에게 독에 닿으면 색이 변한다고 속이며 팔아먹은 마법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꺼비 돌이나 혀돌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보석상의 말에 속아 이것들이 두꺼비의 머리에서 나오거나 용이나 뱀의 혀가 굳어져 생긴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상어 이빨 화석에 불과했죠. 왕들은 이 준 보석들로 반지를 만들어 음식 위에서 흔들거나 가루를 내어 음료에 섞어 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독을 먹었을 경우에 사람 잡는 당시의 유럽 돌팔이 의사들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이스터 알렉시스는 다음과 같은 해독제 조제법을 소개합니다. 미지근한 올리브 기름을 묘온수와 섞어 토하게 만들거나 간장을 해서 속을 다 비워내면 독을 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미라의 살점, 에메랄드 조각, 잣, 무화과, 대추 등을 섞어서 만든 해독제나 포도주에 죽은 파리를 말려 빻은 가루를 섞어 마시도록 했다고 해요. 마이모니데스는 엽기적인 구토 유발 물질을 소개합니다. 수탉의똥을 만능 해독제라고 적극 추천했는데요. 수탉의똥을 먹으면 구토를 일으켜서 모든 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6세기 프랑스 왕실 외과의사 앙브로아즈 파레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충격적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방금 막 잡은 소나 말의 배를 갈라서 동물의 피가 흥건한 시체 속에 독에 중독된 사람을 넣어두면 시체의 따뜻한 증기를 통해 독이 빠져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르네상스 시대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상상해 볼까요? 프랑스의 어떤 왕자가 독에 중독되어 쓰러집니다. 왕실 의사의 명령에 따라 타인들이 마국간에서 말을 끌어다가 배를 가르고 왕자를 그 안에 넣습니다. 말의 시체가 식을 때까지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이번에는 소의 배를 갈라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 그러는 동안에 준비해둔 유니콘의 뿔이나 보석을 갈아 넣은 해독 음료를 몸에 흥건하게 묻은 시체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왕자에게 마시게 했을 겁니다. 운이 좋으면 살아남았겠죠. 다음 편에서는 대영 제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수명조차도 깎아먹었다는 치명적인 화장법을 소개하겠습니다.